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2025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종합대학교 일반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가장 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자랑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특히 지방 메디컬 계열의 몇몇 전형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만큼 해당 전형의 경우 다른 곳은 다 불합격해도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덕분에 해당 전형에서만 예상치 못한 합격을 마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과 비교과의 부족으로 불합격을 마주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 학생들 역시 정시로 서성하는 물론 스카이라인까지 합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2024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 2026, 2025,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 구조에 한해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서 일어난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 실질 경쟁률 2점대 논술 전형의 신설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단계형 평가를 일괄형 평가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26학년도는 얌전히 2025학년도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자료는 각 전형별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석소장 자체 제작 자료인데요. 전형 구조는 그대로여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고려하면 변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까지 특별 취급을 받으며 다른 전공들보다 1등급이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받았던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다른 일반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국수 영탐 중 4개와 8등급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탐구 반영 기준이 2개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의과대학에 한해서는 해당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서 눈에 띄는 입결 상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 전공 지원을 고민 중인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석소장이 고려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고요.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학부 대학이 2026학년도부터 8명 모집을 시작하는 사항이 눈에 띄고요. 그 이외에도 각 모집 단위별로 잔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을 대규모로 변화시키거나 그런 모집 단위는 없다는 점인데 2025학년도 당시 논술 전형 신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서 대규모 모집 인원을 차출해 갔기 때문에 2026학년도는 비교적 얌전하게 운영을 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컨텐츠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고려대학교 측에서 2025년 6월 9일 월요일에 입학처 유튜브에 공식 입결 영상을 게시를 했고 미리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해둔 석소장이 영상 속 여러 지표들을 취합해서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에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조금 더 이후겠지만 이래저래 입학처 영상 속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시지원 전략 설계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지표들은 본 컨텐츠에 모두 포함을 시켜두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의 202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위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크게 짚을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탐구 영역 제한이 없다는 점만 믿고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도 딱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입학처 영상 속 2개 자료와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제작한 2025학년도 기준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자료 그리고 2025, 2024학년도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그 감소 역시 모든 단과대학에서 골고루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학처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까지 2단계 면접평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상당히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2024학년도까지는 수능 성적에 따라 수능 후 2단계 면접평가 참여
참여 여부를 결정 가능했고 수시 납치 걱정 없이 해당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시 성적이 고려대학교 이상으로 나오면 면접에 불참하고 정시 성적이 고려대학교 이하로 나와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턱걸이로 맞출 것 같으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2025학년도부터는 일괄형 평가로 전환이 되었고 괜히 원서 접수했다가 정시 성적이 고려대학교 이상으로 잘 나와 버리면 일괄형 평가인 만큼 고려대학교에 수시 납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성적이 고려대학교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은 애초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의 흐름입니다.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정말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고요. 2026학년도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10명 중 6명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춘다는 의미를 잘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입학처 영상에 있는 최초 합격 인원과 추가 합격 인원을 합친 총 합격자 기준 70% 컷은 물론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도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과 영어교육과는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의 충원 인원 기준 충원율과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기준 충원율이 조금 다르게 산출되어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기준 충원율로 삽입을 해두어서 따로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전형에 대해서 석 소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과학과 영재학교 등 이과 비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과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수영 국제형 전형 이외에도 과학기술원의 존재로 인해서 굳이 수능을 준비하며 본 전형까지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고와 국제고 등 문과 비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수영 국제형 전형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뚫고 올라갈 곳이 없어서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과 본 전형의 복수 지원을 통해서 본 전형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나 보고서 과제 등이 외고 국제고답게 정말 많은데 그것들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할 시간이 없고 솔루션을 통해서 비교과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고려대학교 본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음의 이유와 논리로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결국 해당 전형의 인문사회과학계열 모집단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니 비일반고 학생들은 없겠지라는 관점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동시에 그만큼 입결 역시 섞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감소했으며 그만큼 입결도 올라간 모집 단위들이 많습니다. 석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양해 연도의 모집 인원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순히 2024학년도 입결만 보고 해당 전형 지원을 결정하셨던 분들은 실제로도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영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6학년도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지원을 포기하고 본 전형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의 영향력을 제외하면은 2025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졸업 연도별 자료입니다. 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대폭 감소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재수 이상 학생들의 영향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재수 이상 학생들 중 정시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 싶은 학생은 이거 수시 납치될까봐 못 쓰겠는데요. 차라리 수능은 논술인 논술 전형 한 장 쓰고 수능 망했다 싶으면 논술을 갈게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요. 재수 이상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시 성적이 영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은 재수에서 고려대학교만 만족하죠. 어차피 수능 성적도 고려대학교 이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쓸게요의 반응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야 큰 변화 없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제가 내신 좀만 더 높았어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건데 우선은 수능 공부 최대한 해봐야죠의 반응이 많았었고요. 결국 지원금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도 이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실력 수준이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각 연도별로 지원 인원과 총합격 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비율 등을 연산해서 석 소장이 제작한 자체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총 13,750명이고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845명, 재수 이상 학생들은 3,905명입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인원과 추가 합격 인원을 모두 합친 총 합격 인원은 1,475명인데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274명이고 재수 이상 학생들은 201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7.73명 지원 시 1명 합격하고 재수 이상 학생들은 19.47명 지원 시 1명 합격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고교 유형별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해당 전형으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석수장의 솔루션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들이 자연 이공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할 리는 없으니까 결국 인문사회과학 계열 모집 단위 총 합격자의 22.5% 정도는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과학고 영재학교 등으로 유학되는 이과 비일반고 학생들은 지원도 매우 소수이고 총 합격도 매우 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과 일반고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끼리 다투면 되지만 문과 일반고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문과 일반고 학생들 이외에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과 겨뤄야 한다는 의미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각 연도별로 지원 인원과 총 합격 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비율 등을 연산해서 석수장이 제작을 한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2025학년도에 본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총 13,750명이었고요. 그중 73.8%인 1,148명 정도가 일반고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들 중에서 841명이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고려대학교 합격증을 마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반고 기준으로 전체 지원자의 8.29%라는 합격률이 산출이 되는데 이는 일반고 지원자 100명 중 8.29명이 합격을 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서 12.07명 지원 시 1명이 합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연산 과정을 거치면 자사고는 6.89명 지원 시 1명 합격, 외고 국제고는 4.18명 지원 시 1명 합격, 과고 영재고는 32.63명 지원 시 1명 합격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고 학생이라면 11.07명은 이길 수 있어야 합격을, 자사고 학생이라면 5.89명 정도를 이길 수 있어야 합격을, 외고 국제고 학생이라면 3.18명을 이길 수 있어야 합격을, 과고 영재고 학생이라면 31.63명을 이길 수 있어야 합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38.5%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생각보다 해볼만한 수치로 변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모명 중 한 명 합격의 모모명이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 전체 지원군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고 38.5%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을 적용하는 순간 저 모모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 출신 지원자 1,148명 중에서 38.5%인 3,907명 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907명 중 841명이 총합격한 것이므로 100명 지원 시 21.5명 합격과 4.65명 지원 시 1명 합격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다른 일반고 출신 지원자 3.65명을 이기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승률이 꽤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2025학년도부터는 수시 납치를 걱정해서 진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감이 있는 실수 지원자들은 애초에 해당 전형에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수치적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운영될 2026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할 수 있다면 정말 예상외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2025학년도 당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미약한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믿고 지원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서 남은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본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은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의 입결 양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입결이 교과 비중 확대, 2등급과 3등급 과목에 대한 하락폭 확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탐구 영역 완화 사항 등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올라갈 입결을 고려해서 해당 전형의 지원을 포기하고 수능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내신만 보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끄트머리에 있는 학생들인 만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업 역량은 지원군 기준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한 영역 정도를 더 확실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의 싸움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지원군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경쟁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의대 정원 롤백 등으로 인해서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롤백 대 메디컬 수준은 안 될 것 같고 서울대학교 맨 끄트머리나 고려대학교 최초 합격 수준일 것 같은데 그냥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지원할까라고 생각하는 N수생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만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을 골고루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